정리정돈 99%가 폭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따라했는데 그 순간은 조금 깨끗해졌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도로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엄청 짜증나죠? 오늘 딱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댁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물건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나요? 이분이 저희 수강생이셨거든요. 근데 첫날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았는데 도로 엉망이 되고 유지도 안 되고 그러는데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수업을 듣고 배워서 하려고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진이 이렇게 보이니까 물건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물건의 제자리를 못 찾아가서 그런 거지 정리하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건이 없지? 없어도 너무 없네. 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되는 환경이 되냐면요. 첫 번째가 가족 발달주기에 맞는 공간의 용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방에 농이 있고 아이 옷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엄마 옷 걸고 아빠 옷 좀 걸어 놓고 이렇게 선반에 옷 접어서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옷 빨래해서 접어놓고 나면은요, 접어놓은 거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29개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 정말 조금밖에 없거든요. 물건이 많냐 적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발달 시기에 어떠한 용도의 공간이 필요한지 이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간에서 용도가 정해졌다라는 거는 어떠한 일을 할 건지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적합한 가구 선택을 한 다음에 반드시 가구 배치를 하고 그 동선에 맞게끔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공간의 용도를 정하고, 두 번째, 가구 선택해서 가구 배치를 하고, 세 번째가 물건의 제자리만 찾으면 이사 갈 때까지 이거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발달 시기에 맞게끔 사용할 물건을 남기는 거지 자꾸 버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더더욱 어려워서 아예 시도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공간의 용도를 제대로 정할 수 있냐 하면은요, 도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소 검색하면 이런 도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도면을 펴놓고 현재 어떻게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려놓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공간은 뭘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렵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엄마 아빠와 29개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용도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이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공간과 책 읽는 공간. 29개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발달 시기에 맞는 그러한 일상의 공간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어디지? 이 댁 같은 경우는 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을 엄마 아빠와 아이와 함께 자는 수면과 놀이 공간으로 확보를 하기로 정했어요. 이렇게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용도를 정하면 여기 있던 작은 옷장은 다른 방으로 옮겨가면 되겠죠. 여기는 엄마 아빠랑 수면과 아이의 놀이 공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옷가, 여기 공간이 심지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막 접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옷은 걸어서 입어야 편한데 왜 자꾸 접어놓냐고요. 접어놓은 걸 3일도 유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 공간 편집해갖고요. 엄마 아빠 옷을 여기에 다 걸었어. 다 걸은 거예요. 다 걸은 건데도 이거밖에 안 돼.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옷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놀이 공간.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꺼내서 장난감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장난감 수납장을 준비를 했어요. 당연히 이 공간에 들어갈 걸 준비를 하면 되겠죠. 와, 이렇게 해줬더니 고객님이 톡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동안에 짐이 물건이 많아지면서 아이가 자동차 탈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아이가 자동차를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러고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집처럼 물건이 없는데 이게 없는데 물건이 제자리를 못 찾다 보니까 그 용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도 많이 뭐 물건이 많으니까 버려라 맨날 이러니까 정리하려면 버리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시거든요. 절대로 물건 버리기부터 하면 정리 성공 못 하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갈 때 자기가 스스로 옷 고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옷장을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우리 아들의 옷을 사계절 거 다 수납해도요. 진짜 요 밑에 아래 거 하나예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기도 봉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꺼낼 수 입을 수 있게끔 키가 작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밑에다 봉 하나를 설치를 더 한 거예요. 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평생 살아가면서 엄청 큰 자산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결정장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이러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일상을 케어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꼭 확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엄마 아빠의 겨울 외투류. 예. 그리고 당연히 일로 이불이 와야겠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불을 왜 이쪽으로 빼는지 아실 거예요. 이불이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옷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꿀팁이니까 꼭 챙겨 가시고요. 자, 세 번째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옷 정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막 접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댁이 이렇게 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책을 갖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에다 확 놓는 거예요. 근데 뭐 넣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렇게 욕실 앞에 있는 수납장이에요. 그러니까 벽장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걸 동선을 미니멀하게 만들려면요. 모든 물건은 사용하기가 쉽게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는요. 욕실에서 쓰는 게 뭐죠? 휴지, 또 샴푸, 린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 댁에 강아지가 있어요. 삽살개 엄청 귀여운 큰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용품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실에 뭐 거실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강아지 물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을 케어하기가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겠어요. 강아지 맨날 산책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휴지라든가 또 밖에 나갈 때 쓰는 이렇게 바구니 이용해서 문짝에 걸어서 마스크 같은 거 그러한 것들 또 강아지 사료 뭐 패드 이런 게 일로 다 들어가 줘야죠. 근데 막 책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른 물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파악해서 어떤 물건이 어느 자리로 가면 일상이 편리할까?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할까?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의 양이 아니라 결국은 동선이에요. 동선. 우리 가족 발달 주기에 맞는 첫 번째 공간의 용도를 정하시고 두 번째 그 용도에 맞는 가구 선택을 하셔서 세 번째 물건의 제자리만 찾아주시면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상을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남편분이 처음에 이거 컨설팅 다시 한다 그랬을 때 그러셨대요. 또 어차피 해봐야 또 유지 못할 텐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남편분이 끝나고 나니까 참 이렇게 표현하시는 남편분은 또 제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인데 집이 단정하다고 집이 단정하고 깔끔해서 좋다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참 온라인 코칭이 끝나고 나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막 남편분이 막 차 바꿔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막 용돈으로 5천만 원 싸주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나의 하루하루 일상이
즐거워지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또 새로운 제가 이 경험을 한 건 뭐냐면, 정리가 끝나면 보통 옷이 이렇게 많아? 이게 보통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많았는데 못 찾아 입었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댁 같은 경우는 옷을 전부 다 진짜 한 개도 안 버렸거든요. 다 걸어줬는데 너무 옷이 없잖아. 오히려 한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없으니까, 예, 수업 들으러 왔는데 새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다 알잖아, 뭐 있는지. 그래서 옷 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옷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고 옷을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옷 사달라고 뭐 정리 컨설팅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함께 사는 가족들의 이런저런 상황들, 그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또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네이버 더 프레젠트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온라인 코칭 상품도 컨택하시면 홈마타 선생님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가이드 해드리니까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